여러분, 지금 드시는 음식 중 단 한 가지만 잘못 선택하셔도 몇 달 안에 혈관 나이가 10년 이상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정말 무섭죠?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대부분의 분들이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저는 김세윤이라고 합니다. 30년 동안 혈관 노화와 식습관을 연구해 오면서 특히 60대 이후 분들께 치명적인 음식들이 얼마나 많이 숨어 있는지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제가 연구실에서 만나는 분들 중 절반 이상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기도 줄였고 운동도 하고 술, 담배도 안 하는데 왜 혈관 관련 수치가 나빠지는지 모르겠다고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정작 혈관을 망가뜨리는 진짜 원인은 따로 있기 때문이에요. 최근 연구와 실제 생활 사례들을 보면서 이제는 정말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주에도 한 분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고기를 줄이라고 해서 1년 동안 거의 안 먹었는데 수치가 오히려 더 나빠졌다고요. 얼마나 속상하셨겠어요. 열심히 노력했는데 결과가 안 나오니까 정말 답답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자세히 물어보니까 원인이 금방 나왔어요. 고기 대신 드신 음식들이 문제였던 겁니다. 많은 분들이 고기를 줄이고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데도 혈관 관련 수치가 안정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건강하다고 생각하며 드시는 음식 속에 혈관을 공격하는 성분들이 가득 숨어 있거든요. 크림빵 한 조각, 과일 주스 한 잔, 떡 2개. 이런 것들이 사실은 고기나 튀김보다 훨씬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믿기 어려우시죠? 그런데 이게 사실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어요. 빵이나 떡이 고기보다 더 위험하다니 말이 안 되는 것 같았죠. 그런데 연구 결과들을 보고 실제 사례들을 만나면서 확신하게 됐습니다. 트랜스 지방이 든 빵 한 개가 삼겹살 한 점보다 혈관에 훨씬 더 나쁩니다. 액상과당이 든 주스 한 잔이 소고기 한 점보다 중성 지방을 더 많이 올립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지금 이 순간 식탁 위에서 바로 끊으셔야 할 것들입니다. 특히 아침에 자주 드시는 빵 한 조각, 점심 후 마시는 음료 한 잔이 여러분의 혈관을 얼마나 빠르게 망가뜨리는지 정확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 선택했던 음식들이 사실은 혈관의 적이었다는 충격적인 진실을 오늘 알게 되실 거예요. 저는 지난 30년간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작은 식습관 하나가 혈관 나이를 완전히 바꾸는 걸 직접 목격했습니다. 70대인데 50대 혈관을 가진 분도 계시고 반대로 60대인데 80대 혈관을 가진 분도 계세요. 그 차이가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바로 식탁 위의 선택입니다. 매일 드시는 음식의 선택이 10년, 20년 후 여러분의 혈관 나이를 결정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선택이 더 중요해집니다. 젊을 때는 좀 잘못 먹어도 몸이 회복하거든요. 그런데 60대가 넘어가면 회복력이 떨어집니다. 한번 망가진 혈관은 되돌리기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알고 제대로 관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지금 당장 무엇을 멈춰야 하고 무엇을 시작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3개월 후에는 몸이 달라진 걸 느끼실 거예요. 혈관 나이가 젊어지면 온몸이 가벼워집니다. 계단 오르기도 편해지고 아침에 일어나기도 쉬워져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위험한 음식들을 드시고 계신가요? 며칠 전 제 연구실을 찾아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경남 고성에 사는 73세 강모 어르신이었는데요. 전화로 먼저 상담 예약을 하셨을 때부터 목소리에 힘이 없으셨어요. 직접 뵈니까 얼굴도 많이 지쳐 보이셨습니다. 평소 고기를 거의 안 드시고 단 음식을 멀리하고 짠 음식도 조절하셨는데도 혈관 관련 수치가 계속 불안정해지며 몸이 무겁다고 하소연하셨어요. 강모 어르신은 건강관리를 누구보다 철저히 하시는 분이셨거든요. 아내분이 5년 전에 혈관 문제로 고생하신 걸 보고 나서 정말 식습관에 신경을 많이 쓰셨대요. 병원 가는 아내분을 모시면서 얼마나 마음 아프셨겠어요. 그래서 자기는 절대 그렇게 되지 않겠다고 다짐하셨다고 합니다. 고기는 한 달에 한두 번만 드시고 기름진 음식은 완전히 끊고 채소도 많이 드시려고 노력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지난 6개월 사이 몸이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게 느껴진다고 하셨어요. 아침에 일어나기도 힘들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다리도 자주 붓는다고요. 손발도 차갑고 저리는 느낌도 든다고 하셨습니다. 더 놀라운 건 체중은 그대로인데 배만 나오는 것 같다고 하셨어요. 이게 다 혈관 건강이 나빠지고 있다는 신호들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여쭤봤습니다. 하루 식사를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하나 다 물어봤어요. 아침은 몇 시에 뭘 드시는지, 점심은 어떻게 드시는지, 저녁은 무엇을 드시는지, 간식은 뭘 드시는지 전부 다요. 그랬더니 정말 의외의 원인이 나왔습니다. 알고 보니 아침마다 드시는 크림빵 하나, 점심 후 믹스커피 한 잔, 저녁에 떡 2개가 문제였습니다.
건강하다고 생각한 작은 습관들이 사실은 혈관을 공격하고 있었던 거죠. 강모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기는 콜레스테롤이 높으니까 끊었는데 빵이나 떡은 담백하고 소화도 잘 되니까 괜찮을 줄 알았다고요. 빵은 밀가루 음식이니까 가볍고 떡은 쌀로 만든 거니까 우리 몸에 맞는 음식이라고 생각하셨대요. 커피도 설탕 대신 믹스커피를 마시면 더 건강할 거라고 생각하셨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 착각을 하고 계십니다. 고기는 끊었지만 정작 더 위험한 트랜스 지방과 액상과당, 정제탄수화물은 매일 드시고 계셨던 겁니다. 게다가 강모 어르신은 오후에 시리얼도 자주 드셨어요. 건강식이라고 생각하고 우유에 타서 간식처럼 드셨는데 그 시리얼에도 설탕이 잔뜩 들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무심코 선택하는 음식들이 혈관을 빠르게 노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크림빵 한 개에 들어있는 트랜스 지방, 믹스커피 한 잔에 들어있는 액상과당, 떡 2개에 들어있는 정제탄수화물. 이것들이 모여서 매일 혈관을 공격하고 있었던 겁니다. 고기 한 점보다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위험합니다. 강모 어르신은 제 말을 듣고 정말 놀라셨어요. 건강을 위해 선택한 음식들이 오히려 독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럼 이제 뭘 먹어야 하냐고요? 너무 막막하다고 하셨어요. 빵도 안 되고 떡도 안 되고 주스도 안 되면 대체 뭘 먹냐고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셔야 전체 흐름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강모 어르신은 제 조언대로 간단한 식습관 몇 가지만 바꿨을 뿐인데 3개월 후 혈관 관련 수치가 크게 안정되었습니다. 크림빵 대신 삶은 고구마를 드시고 믹스커피 대신 녹차를 마시고 떡 대신 채소를 더 드셨어요. 시리얼 대신 견과류를 조금씩 드셨고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몸도 가벼워지시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한결 편해지셨다고 하세요. 다리 부기도 사라지고 계단 오를 때 숨도 덜 차신다고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손발도 따뜻해지고 소화도 잘 된다고 하셨어요. 특히 배에 가스가 차는 느낌도 없어지고 변비도 해결됐다고 합니다. 혈관이 좋아지니까 온몸이 다 좋아진 거예요. 가장 놀라운 건 따로 운동을 열심히 한 것도 아닌데 몸이 이렇게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저 잘못된 음식을 끊고 올바른 음식으로 바꿨을 뿐인데요. 이게 바로 식습관의 힘입니다. 음식이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이 아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혈관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70대, 80대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작하면 됩니다. 강모 어르신처럼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혈관을 해치는 요소들을 하나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조심해야 할 첫 번째가 바로 트랜스 지방입니다. 빵류와 과자류에 숨어있는 이 성분은 혈관을 급격하게 딱딱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드시는 크림빵 하나, 간식으로 드시는 쿠키 몇 개가 사실은 혈관의 적이에요. 트랜스 지방이 무서운 이유는 단순히 살이 찌는 것만이 아닙니다. 혈관 자체를 딱딱하게 만들어서 탄력을 잃게 만들거든요. 혈관은 원래 고무줄처럼 탄력이 있어야 정상입니다. 혈압이 올라가면 늘어났다가 내려가면 다시 수축하면서 혈액 흐름을 조절하거든요. 그런데 트랜스 지방은 이 탄력을 없애버립니다. 혈관이 딱딱해지면 혈압이 올라가고 터질 위험도 커져요. 마치 오래된 고무줄이 딱딱해져서 잡아당기면 끊어지는 것처럼요. 한국영양학회 자료를 보면 트랜스 지방이 좋은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크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좋은 콜레스테롤은 혈관을 청소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줄어들면 혈관이 빠르게 막히기 시작해요. 동시에 나쁜 콜레스테롤은 늘어나니까 혈관벽에 찌꺼기가 쌓이는 속도가 2배, 3배로 빨라집니다. 제가 만난 전남 목포에 사는 74세 박상우님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건강을 위해 고기는 많이 줄였어요. 삼겹살이나 갈비 같은 건 완전히 끊으셨죠. 친구들 만나서 고기 먹자고 해도 사양하셨어요. 콜레스테롤이 무섭다고 하시면서요. 그런데 출출할 때마다 크림빵 2개를 드셨습니다. 맛있고 배도 부르고 고기보다는 낫다고 생각하셨던 거죠. 게다가 빵은 가벼운 음식이니까 부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빵 먹고 체한 사람은 없잖아요. 소화도 잘 되고 금방 먹을 수 있고 좋다고 생각하셨습니다. 편의점에서 사면 커피도 같이 주니까 더 자주 드셨어요. 하루에 한 번은 꼭 크림빵을 드셨습니다.
그런데 3개월 사이에 혈관 수치가 25나 상승했습니다. 정상 범위를 훨씬 벗어난 거예요. 박상우님은 정말 깜짝 놀라셨어요. 고기도 안 먹는데 왜 이렇게 되냐고 물어보셨죠. 운동도 하고 술, 담배도 안 하는데 도대체 왜 이러냐고 하셨습니다. 알고 보니 매일 드시던 크림빵 2개에 들어있는 트랜스 지방이 문제였습니다. 크림빵 1개에 마가린이 10g 이상 들어가는데 이게 바로 트랜스 지방 덩어리거든요. 하루에 2개면 20g이에요.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트랜스 지방 하루 섭취량이 2g 이하인데 박상우님은 그 10배를 드신 겁니다. 매일요? 이러니까 혈관이 망가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마가린이나 쇼트닝이 들어간 제품을 일단 완전히 끊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제품을 사실 때 뒷면 성분표를 꼭 확인하세요. 마가린, 쇼트닝, 식물성 경화유라고 적혀 있으면 피하셔야 합니다. 요즘은 트랜스지방 0이라고 표시된 제품도 있는데 이것도 조심하세요. 0.5g 미만이면 0이라고 표시할 수 있거든요. 특히 감미롭게 느껴지는 빵일수록 트랜스지방 함량이 높은 경우가 많으니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부드럽고 달콤한 빵이 혈관에는 독입니다. 크림빵, 단팥빵, 초코빵, 소보로빵 다 마찬가지예요.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운 빵일수록 더 위험합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빵류를 얼마나 드시고 계신가요?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것이 액상과당입니다. 탄산음료나 과일 주스, 에너지 음료에 많이 들어있는데 이게 문제는 바로 지방으로 전환된다는 점이에요. 우리 몸에서 액상과당은 설탕보다 훨씬 빠르게 지방으로 바뀝니다. 일반 설탕은 소화 과정을 거치면서 천천히 흡수되는데 액상과당은 간으로 바로 가서 즉시 지방으로 전환돼요. 이게 왜 위험하냐면 간에서 만들어진 지방이 혈액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중성지방 수치가 올라가고 혈관벽에 지방이 쌓여요. 이게 계속되면 혈관이 좁아지고 막히게 됩니다. 국내 식품안전 관련 기관 연구를 보면 액상과당 섭취량이 많을수록 중성지방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대사 기능이 떨어지면서 액상과당이 더 빠르게 지방으로 쌓인다고 해요. 젊을 때는 어느 정도 소화할 수 있었던 것도 나이 들면서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간 기능도 떨어지고 췌장 기능도 약해지니까 당분 처리 능력이 현저히 낮아집니다. 충북 청주에 사는 69세 이현심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오렌지 주스를 한 잔씩 드셨어요. 비타민도 많고 과일이니까 몸에 좋다고 생각하셨죠. 신문에서도 과일이 건강에 좋다고 하니까 매일 빠지지 않고 마셨습니다. 심지어 직접 과일을 갈아 마시는 것보다 시판 주스가 더 편하니까 더 자주 드셨어요. 아침마다 냉장고에서 주스를 꺼내 한 잔씩 마시는 게 이현심님의 건강 루틴이었습니다. 가끔은 아침뿐만 아니라 점심 후에도 마셨어요. 갈증도 해소되고 비타민도 채우고 일석이조라고 생각하셨죠. 커피나 탄산음료보다는 주스가 훨씬 낫다고 믿으셨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 중성지방 수치가 420까지 올랐습니다. 정상이 150 이하인데 거의 3배 가까이 오른 거예요. 이현심님은 정말 황당해하셨습니다. 건강을 위해 마신 주스가 오히려 독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주스 한 잔에 들어있는 액상과당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250ml 주스 한 잔에 각설탕 10개 분량의 당이 들어있어요. 오렌지 주스든 사과 주스든 포도 주스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과일 주스라고 다 건강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탄산음료보다 당분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건강음료라는 이미지 때문에 더 많이 마시게 되는 게 문제예요. 갈증은 물로 해소하시고 과일은 통째로 씹어 드시는 게 좋습니다. 과일을 통째로 드시면 섬유질도 함께 섭취되니까 당분 흡수가 천천히 돼요. 하지만 주스로 만들면 섬유질은 다 걸러지고 당분만 남으니까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사과 한 개를 먹는 것과 사과 주스 한 잔을 마시는 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건강음료라는 이름을 붙인 제품일수록 당분이 높을 수 있으니 정말 조심하세요. 비타민 음료, 이온 음료, 과일 음료 다 마찬가지예요. 비타민 몇 개 들어있다고 해서 건강한 게 아닙니다. 당분이 너무 많으면 오히려 독이에요. 혹시 여러분도 아침마다 주스를 드시나요? 세 번째는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이게 왜 위험하냐면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남은 당이 지방으로 전환되기 때문이에요. 흰쌀밥, 흰빵, 떡, 국수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죠. 정제 과정에서 섬유질과 영양소는 다 제거되고 순수한 전분만 남은 상태예요. 이게 몸에 들어가면 설탕이랑 거의 똑같이 작용합니다. 현미는 겉껍질에 섬유질과 비타민이 있어서 천천히 소화됩니다. 그런데 흰쌀은 그걸 다 벗겨낸 거예요. 빠르게 소화되고 빠르게 흡수되니까 혈당이 폭발적으로 오릅니다. 떡이나 국수도 마찬가지예요.
밀가루나 쌀가루를 곱게 갈아서 만든 거니까 소화가 너무 빨라요. 네덜란드에서 진행된 장기 연구를 보면 정제된 탄수화물 섭취량이 높은 사람들의 중성지방 평균이 약 30% 높게 나타났습니다. 20년 동안 추적 조사한 결과였어요. 정제 탄수화물을 많이 먹을수록 혈관 질환 위험도 함께 높아진다는 게 명확하게 확인됐습니다. 당뇨병 발생률도 훨씬 높았고요. 경기 파주에 사는 72세 김수련님은 떡과 국수를 정말 좋아하셨어요. 고기나 기름진 음식은 안 드시고 담백한 떡이나 국수로 식사를 자주 하셨죠. 건강한 선택이라고 생각하셨는데 중성지방이 380까지 상승했습니다. 떡이나 국수가 혈관에 얼마나 부담을 주는지 전혀 몰랐던 거예요. 김수련님은 특히 점심에 칼국수나 잔치국수를 자주 드셨어요. 가볍고 소화도 잘 되고 좋다고 생각하셨죠. 저녁에는 떡국이나 떡볶이를 간식처럼 드시기도 하셨고요. 명절에 남은 떡도 아까우니까 계속 드셨어요. 이렇게 하루 두세 끼를 정제 탄수화물로 채우시니까 혈관이 감당을 못한 겁니다. 더 큰 문제는 국수나 떡을 먹으면 금방 배가 고파진다는 거예요. 혈당이 급격히 올라갔다가 급격히 떨어지니까 몇 시간 만에 다시 배가 고픕니다. 그래서 또 먹게 되고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하루 종일 배고픔과 싸우게 됩니다. 식사에서 흰쌀밥이나 국수, 떡의 빈도를 줄이시고 채소를 먼저 먹는 순서를 잡아주세요. 식사 시작을 탄수화물로 하면 혈관의 부담이 정말 커집니다. 공복 상태에서 탄수화물이 들어오면 혈당이 폭발적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췌장에서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고 이게 반복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깁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인슐린이 제 기능을 못하니까 혈당이 계속 높게 유지됩니다. 그러면 당뇨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당뇨가 생기면 혈관은 더 빠르게 망가집니다. 여러분은 식사 순서를 어떻게 드시나요? 네 번째는 가공육입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것들이죠. 이런 가공육은 염분과 첨가물이 혈관을 자극합니다. 세계 여러 복권 기관에서 가공육이 혈관 내벽에 손상을 주고 염증을 일으킨다는 결과가 반복해서 보고되고 있어요.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가공육을 발암물질로 분류하기까지 했습니다. 가공육이 위험한 이유는 제조 과정에서 들어가는 첨가물 때문입니다. 아질산 나트륨이라는 발색제가 대표적이에요. 이게 고기를 분홍색으로 만들어주는데 우리 몸에서는 발암물질로 변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염분도 엄청 많아요. 대구 북구에 사는 76세 최문섭님은 매일 아침 소시지를 드셨습니다. 간편하고 맛도 좋고 단백질도 있으니 좋다고 생각하셨죠? 계란 프라이에 소시지 2개가 최문섭님의 아침 식사였어요. 빠르게 만들 수 있고 맛도 있으니까 매일 똑같이 드셨습니다. 혼자 사시니까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게 최고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혈관 수치가 꾸준히 악화되었어요. 알고 보니 매일 아침 드시던 소시지 2개에 들어있는 염분이 하루 권장량의 절반이 넘었던 겁니다. 게다가 아질산염 같은 첨가물도 가득 들어 있었어요. 이게 혈관 내벽을 자극하고 염증을 일으킵니다. 염증이 생기면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좁아져요. 가공육 섭취는 가능하면 주 1회 이하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아예 끊으시면 더 좋고요. 가공육은 소량만 먹어도 염분이 지나치게 높으니까요. 라면에 들어가는 햄 한 조각도 조심하세요. 김밥 속 햄도 마찬가지고요. 편의점 샌드위치 속 햄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식탁에도 아침마다 햄이나 소시지가 올라오나요? 다섯 번째는 숨어있는 설탕입니다. 이게 정말 무섭습니다. 요거트나 시리얼, 각종 소스에 숨어있는 당분이 혈관을 빠르게 노화시키거든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엄청난 양의 설탕을 섭취하고 있어요. 국내 식품 관련 기관 분석을 보면 많은 가공식품의 당류 함량이 권장량을 훨씬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 사하구에 사는 68세 고은비님은 건강식이라 생각하고 시리얼을 매일 아침 드셨어요. 가볍고 소화도 잘 되고 좋다고 생각하셨는데 혈관 지표가 오히려 더 나빠졌습니다. 시리얼 한 그릇에 들어있는 설탕이 각설탕 5개 분량이었던 거예요. 고은비님은 특히 과일맛 시리얼을 좋아하셨어요. 딸기 맛, 초코 맛 같은 것들이요. 과일이 들어있으니까 건강할 거라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그 과일 맛은 진짜 과일이 아니라 설탕과 인공향료였습니다. 요거트도 마찬가지예요. 건강식품처럼 광고하지만 당분이 엄청 많아요. 플레인 요거트가 아닌 이상 대부분 설탕이 잔뜩 들어있습니다. 과일 요거트, 알로에 요거트, 곡물 요거트 다 마찬가지예요. 당분이 15g, 20g씩 들어있어요. 이건 각설탕 4-5개 분량입니다. 소스류도 조심하세요. 케첩, 마요네즈, 드레싱에도 설탕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제품을 살 때는 당류 비중을 꼭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영양성분표에서 당류가 10g 이상이면 피하시는 게 좋아요. 무첨가처럼 보이는 제품도 당류가 숨어 있을 수 있으니 꼭 성분표를 확인하세요. 저당, 무설탕이라고 써 있어도 다른 이름의 당분이 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케첩 한 스푼에 설탕 한 스푼 분량이 들어 있어요. 샐러드 드레싱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하게 샐러드를 드시는데 드레싱에 설탕이 가득하면 소용없죠. 집에서 직접 만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올리브유와 식초로 간단하게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은 하루에 단 음식을 얼마나 드시나요? 이렇게 5가지 위험한 음식을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트랜스지방, 액상과당, 정제 탄수화물, 가공육, 숨어있는 설탕이 바로 혈관의 적입니다. 여러분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며 드시는 음식 속에 이런 성분들이 얼마나 많이 숨어 있는지 이제 아셨죠? 고기 한 점보다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위험합니다. 이 5가지를 피하는 것만으로도 혈관 건강이 크게 좋아집니다. 당장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냉장고에 있는 크림빵, 냉장고에 있는 주스, 찬장에 있는 시리얼, 냉동실에 있는 소시지. 이것들을 다 치우세요. 버리기 아까우면 주변 분들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건강이 더 소중합니다. 오늘부터라도 이런 음식들은 피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런 음식들 외에 생활 습관 속에서 혈관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혈관을 지키기 위해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습관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만 조절한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먹는 시간, 먹는 속도, 먹는 방식까지 모두 중요합니다. 이것들을 제대로 관리하면 같은 음식을 먹어도 혈관에 주는 부담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먼저 야식을 끊으셔야 합니다. 밤늦게 먹는 음식은 혈당과 혈압을 동시에 올립니다. 우리 몸은 밤에는 소화 기능이 떨어지거든요. 낮에는 활동하면서 에너지를 소비하지만 밤에는 휴식 모드로 들어가요. 그런데 이때 음식을 드시면 혈관에 엄청난 부담이 가요. 소화할 에너지도 없고 쓸 데도 없으니까 바로 지방으로 쌓입니다. 특히 밤 10시 이후에 드시는 음식은 거의 다 지방으로 변환됩니다. 우리 몸의 대사 기능이 최저점에 있을 때거든요. 과일이나 견과류도 늦은 시간에는 부담이 됩니다. 건강한 음식이라고 해도 밤에 드시면 좋지 않아요. 과일의 과당도 밤에는 지방으로 바로 전환되고 견과류의 지방도 밤에는 제대로 소화되지 않습니다. 저녁 식사는 7시 이전에 마치시고 이후에는 물과 차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정 배고프시면 따뜻한 물 한 잔이나 허브차를 마시세요. 캐모마일차나 페퍼민트차가 좋습니다. 배를 따뜻하게 해주면 허기가 가라앉아요. 여러분은 밤에 출출하면 무엇을 드시나요? 다음은 천천히 먹는 습관입니다. 식사 속도는 혈당과 포만감에 정말 큰 영향을 줍니다. 빨리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고 포만감도 늦게 와서 과식하기 쉬워요. 우리 뇌가 배부르다는 신호를 받는데 20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10분 만에 식사를 끝내시면 뇌는 아직 배고픈 상태예요. 그래서 더 먹게 되고 결국 과식으로 이어집니다. 10분 만에 식사를 끝내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이러면 혈관 부담이 엄청 커집니다. 음식이 제대로 씹히지도 않은 상태로 위로 내려가니까 소화도 안 되고 혈당도 급격히 오르죠. 젓가락을 자주 내려놓으시고 한 입에 최소 20번 이상 씹는 연습을 하세요. 처음에는 힘들어도 습관이 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씹는 동안 음식 맛도 더 잘 느껴지고 소화도 훨씬 잘 됩니다. 침 속에 소화효소가 있어서 많이 씹을수록 소화가 잘 돼요. 식사 시간은 최소 20분 이상 잡으세요. 여러분은 평소 식사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시나요? 수분 부족도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갈증 신호가 약해져서 물 마시는 양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젊을 때는 목이 마르면 바로 알 수 있었는데 나이 들면 갈증을 잘 못 느껴요. 그래서 모르는 사이에 탈수 상태가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혈관에 부담이 가요. 혈액의 80%가 물이거든요.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이 걸쭉해지면서 흐름이 나빠집니다. 그러면 혈전이 생기기 쉽고 혈압도 올라가요. 다만 식사 중에 과하게 물을 드시면 소화를 방해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식사 중에는 가볍게 한두 모금만 드시고 식사 전후로 충분히 마시는 게 좋습니다. 하루 1.5리터 이상을 조금씩 나누어 마시는 게 좋습니다. 한 번에 많이 드시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오전 중에 한 잔, 점심 후에 한 잔, 오후에 한 잔, 저녁 전에 한 잔 이렇게 나누어 드세요. 여러분은 하루 물 섭취량을 알고 계신가요? 스트레스 받을 때 먹는 습관도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기분이 가라앉을 때 달거나 자극적인 음식을 찾기 쉽거든요. 이걸 감정적 식사라고 하는데 정말 위험합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우리 뇌가 도파민을 원해요.
달콤한 음식이나 자극적인 음식을 먹으면 일시적으로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자꾸 찾게 되는 겁니다. 이때 먹는 음식이 혈관 수치를 크게 흔들 수 있습니다.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먹으면 평소보다 더 많이 먹게 되고 주로 건강하지 않은 음식을 선택하게 돼요. 스트레스 받을 때는 음식보다 다른 방법으로 감정을 진정시키는 게 중요해요. 숨을 깊게 들이쉬거나 미지근한 물 한 잔으로 감정을 먼저 진정시키세요. 5분만 참아도 충동적인 식욕이 가라앉습니다. 산책을 나가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도 스트레스 받을 때 무엇을 찾으시나요? 일정한 식사 시간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이 식사 시간과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매일 다른 시간에 식사하면 혈관 조절 기능이 불안정해져요. 우리 몸은 규칙적인 패턴을 좋아합니다. 매일 비슷한 시간에 식사하면 몸이 그 시간에 맞춰서 소화효소를 미리 준비해요. 그러면 소화도 잘 되고 혈당 조절도 안정적으로 됩니다. 아침, 점심, 저녁 시간을 가능한 한 일정하게 유지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아침 7시, 점심 12시, 저녁 6시 이런 식으로 정해놓고 매일 비슷한 시간에 드세요. 주말에도 가능하면 비슷하게 유지하시는 게 좋아요. 1시간 정도 차이는 괜찮지만 너무 크게 벗어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식사 시간은 규칙적인가요? 식사 후 가볍게 걷는 습관도 들이세요. 식사하고 바로 앉아 계시거나 누우시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식사 후 10분에서 15분 정도 가볍게 걸으면 혈당 상승을 완화할 수 있어요. 집안에서 천천히 걸어도 좋고 날씨가 좋으면 밖에 나가서 산책해도 좋습니다. 소화도 잘 되고 혈당도 안정되니까 일석이조예요. 식후 바로 격한 운동은 안 좋지만 가볍게 걷기는 정말 좋습니다. 배가 부른 상태에서 뛰거나 등산하면 안 되지만 산책 정도는 괜찮아요. 오히려 권장됩니다. 음식을 골고루 먹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한 가지 음식만 계속 드시면 영양 불균형이 생깁니다. 혈관 건강을 위해서는 다양한 영양소가 필요해요. 채소, 단백질, 통곡물, 좋은 지방을 골고루 드세요. 색깔 있는 채소를 다양하게 드시면 항산화 성분도 많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빨강, 노랑, 초록, 보라색 채소를 다양하게 드시는 게 좋아요. 토마토, 당근, 시금치, 가지 이런 식으로 색깔별로 골고루 드세요. 각 색깔마다 들어있는 영양소가 다르거든요. 과식하지 않는 습관도 들이세요. 배부를 때까지 먹지 마시고 80% 정도만 채우세요. 옛날 어르신들이 늘 하시던 말씀이 있죠. 배부르게 먹으면 배탈 난다고요. 정말 맞는 말입니다. 과식하면 소화기관에 부담이 가고 혈당도 급격히 올라갑니다. 조금 모자란 듯이 먹는 게 건강에 좋아요. 충분한 수면도 혈관 건강에 중요합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가고 혈압도 상승해요.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정도는 주무셔야 합니다. 너무 적게 자도 안 좋고 너무 많이 자도 안 좋아요.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세요. 술을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술은 혈관을 확장시켜서 일시적으로 혈압을 낮추지만 장기적으로는 혈관을 손상시킵니다. 특히 폭음은 절대 안 됩니다. 하루 한두 잔 정도로 제한하시고 가능하면 아예 끊으시는 게 좋습니다. 담배는 무조건 끊으셔야 합니다. 담배 한 개비가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압을 올립니다. 하루 한 갑을 피우시면 혈관이 하루 종일 수축 상태예요. 이렇게 되면 혈액 공급이 제대로 안 되고 산소도 부족해집니다. 지금이라도 끊으시면 혈관이 회복됩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필수입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혈관을 딱딱하게 만듭니다. 명상, 요가, 산책 같은 이완 활동을 하세요. 취미 생활을 갖는 것도 좋습니다. 친구들과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도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10가지 생활 습관을 말씀드렸습니다. 야식 금지, 천천히 먹기, 충분한 수분 섭취, 스트레스 식사 주의, 일정한 식사 시간 유지, 식후 걷기, 골고루 먹기, 과식하지 않기, 충분한 수면, 금주와 금연. 이것들만 잘 지켜도 혈관 건강이 크게 달라집니다. 한꺼번에 다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천천히 습관을 만들어 가세요. 이번 주에는 야식부터 끊고 다음 주에는 천천히 먹기를 연습하고 그 다음 주에는 물 마시기를 늘리고 이런 식으로요. 한 달이면 10가지를 다 습관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평소 건강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했던 음식들이 오히려 혈관을 빠르게 노화시키고 있었다는 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고기를 줄이는 것보다 트랜스지방, 액상과당, 정제, 탄수화물, 가공육, 숨어있는 설탕을 피하는 것이 훨씬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고기는 끊으면서 정작 더 위험한 것들은 매일 드시고 계셨던 겁니다.
아침 크림빵, 점심 후 주스, 저녁 떡, 이런 것들이 사실은 혈관의 적이었어요.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드셨던 시리얼, 요거트, 과일 주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는 진짜 건강한 선택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광고나 포장에 속지 마세요. 성분표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혈압, 혈당, 지방 수치가 동시에 흔들립니다. 몸이 무거워지고 숨이 차며 계단 오르기도 힘들어집니다. 작은 상처도 잘 낫지 않고 피로가 쌓입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고 온몸이 아픈 것 같아요. 머리도 자주 아프고 어지럽습니다. 다리도 붓고 손발이 저리기도 해요. 시력도 나빠지고 기억력도 떨어집니다. 이게 바로 혈관이 망가지고 있다는 신호예요. 이런 신호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더 심해지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한번 쓰러지면 회복이 정말 어렵습니다. 반대로 올바르게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2개월에서 3개월 안에 눈에 띄는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벼워지고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차요. 혈관 관련 수치가 안정되면서 전반적으로 활력이 생깁니다. 피부도 좋아지고 머리도 맑아집니다. 소화도 잘 되고 잠도 잘 자게 돼요. 기분도 좋아지고 의욕도 생깁니다. 손주들과 놀아줄 힘도 생기고 여행도 갈 수 있어요. 친구들 만나는 것도 즐거워집니다. 인생이 다시 즐거워지는 거예요. 73세 강모 어르신처럼 작은 습관만 바꿔도 3개월 만에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크림빵을 고구마로, 믹스커피를 녹차로, 떡을 채소로 바꾸셨을 뿐인데 몸이 10년은 젊어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즐거워졌고 손주들과 놀아줄 힘도 생겼다고 하세요. 이렇게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특별한 비법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저 잘못된 것을 끊고 올바른 것을 시작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권하고 싶은 단 한 가지 실천은 바로 식사 순서를 바꾸는 겁니다. 먼저 채소를 드시고 그 다음 단백질을 드시고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드세요. 이 습관 하나만으로도 혈관의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걸 막아주고 포만감도 빨리 느껴져서 과식도 줄일 수 있어요. 채소부터 드시면 섬유질이 위장을 먼저 채우면서 당분 흡수 속도를 늦춰줍니다. 그 다음 단백질을 드시면 포만감이 오래 유지돼요.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드시면 이미 배가 어느 정도 차 있어서 과하게 먹지 않게 됩니다. 이게 혈당 관리의 핵심입니다. 정말 간단하지만 효과는 엄청납니다. 오늘 당장 실천해 보세요. 저녁 식사부터 채소를 먼저 드시는 겁니다. 김치나 나물이든 샐러드든 상관없어요. 채소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일주일만 해보시면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속도 편하고 아침에 일어날 때도 한결 가벼울 겁니다. 변비도 좋아지고 피부도 맑아져요.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위험한 음식을 꼭 기억하세요. 트랜스지방, 액상과당, 정제 탄수화물, 가공육, 숨어있는 설탕. 이것들만 피해도 혈관 건강이 크게 좋아집니다. 장 볼 때 성분표를 꼭 확인하시고 가공식품은 가능하면 피하세요. 자연 그대로의 음식이 가장 안전합니다. 크림빵 대신 고구마, 주스 대신 물, 시리얼 대신 견과류, 소시지 대신 달걀, 떡 대신 채소. 이렇게 바꾸기만 하면 됩니다. 돈이 더 드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건강해지면서 의료비도 절약됩니다. 병원 갈 일도 줄어들고 약값도 줄어들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혈관 나이를 되돌리는 생활운동법을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동작들로 혈관을 젊게 만드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릴 거예요. 특별한 도구 없이도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들이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따라 해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운동이 중요하거든요. 식습관과 운동을 함께 관리하면 혈관 나이를 10년, 20년 되돌릴 수 있습니다. 70대, 80대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 시작하시면 됩니다. 제가 만난 분들 중에는 80대에 시작해서 혈관 나이가 10년 젊어진 분도 계세요. 혈관이 젊어지면 인생이 바뀝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겨요. 여행도 가고 취미생활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고요.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나이 드는 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돈보다 명예보다 건강이 최고예요. 다음 영상도 꼭 보시고 건강한 혈관을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해놓으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내용 중 어떤 부분이 가장 도움이 되셨나요?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혹시 이미 실천하고 계신 좋은 습관이 있다면 그것도 공유해 주세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면서 함께 건강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혈관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가족, 친구, 이웃분들과 함께 건강해지세요. 건강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지켜야 더 잘 지킬 수 있어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세요.